자, 오늘 11월 30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갈 때 잠깐 외출한다고 늦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는데 코스피가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상승을 전부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도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수급 보시다시피 8월 31일 보시면 1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저런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훨씬 더 많은 매도가 나왔으며 일단 지금은 일시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캔들 보시면 이쯤인데 증시가 좀 안정을 찾나 싶더니 좀 안 좋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음봉이 나온 다음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그 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없는데 그 뒤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증시를 계속 밑에서 끌어내린다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과 완전히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으며 이 고점에서 음봉 캔들은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드리듯이 좀 애매하다 싶거나 내가 자주 겪는 상황이 아니다, 한 가지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안정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은 잠깐 대기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버리면 계속 반등하고 지금처럼 신고가가 나오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공한 투자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수가 끝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음봉 캔들, 게다가 최근 상승 캔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캔들이 떴다면 당연히 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느긋하게 지켜봅니다. 물론 지금 시장 오버나잇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버나잇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캔들 보고서 하락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며 코스피가 최근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음봉의 반이라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외국인의 매도도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가서 음봉을 거의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또 강력한 종목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게 강력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커녕 회복하는 척 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망치형 음봉이 뜬다던가 서서히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또 위험한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뜬 음봉에서 하루만이 아니라 천천히라도 한 단계씩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안정을 찾을 때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종목들이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지루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종목들을 지켜본 게 아니라 점심쯤인가 한 11시부터 지루한 시간이 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서 오늘 쉬엄쉬엄 매매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장 초반에는 주말에 분석을 했듯이 제재나 포장 이런 관련 주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선 오늘 신풍재지라는 종목이 좀 쉽게 올라갔는데 보시다시피 시초가가 5%에 잡혔습니다. 그전 고점과 가까운 상태에서 이게 5% 정도 잡혀서 이거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적어서 들어간 금액도 적긴 하지만 상한가 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한 15% 20%에서 시작한다면 먹을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관심도 없겠지만 시초가가 적당히 뜨는 것은 또 그 뒤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양으로 마감한 종목이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적당히 뜬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 MS 오토텍도 역시나 오늘 지켜봤는데 시초가가 1,5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루 종일 보면서
10,000원 근처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마다 좀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미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10,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으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0,000원 이하 9,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신산업 청약이 끝났는데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상장 첫날에 2배 가까이 뻥튀기 되거나 2배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이게 상장 전날까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10,000원 근처에 있습니다. 단타로 매매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10,000원 근처에 있으면은 밀린다 하더라도 한 9,4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10,000원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중에 작정하고 끌어올리면은 10,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그 관련된 주식이 상장하고 나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 10,000원 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눌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활용한다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눌린 뒤에 잠깐 반등하면서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봤던 게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렸던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가 있었는데 헬스케어가 장중에 이 윗꼬리 고점을 뚫어주고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헬스케어는 이 고점을 뚫어주는 걸 알면서도 평소에 잘 맞지 않던 종목이고 너무 힘들었던 종목이라서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잠깐 매매를 하긴 했지만 이게 2개 호가가 올라야 되며 오전에 시세가 나온 다음에 그 뒤로는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상승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2개도 봤지만 지금 단일가가 걸린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제가 운 좋게 장 초반에 보합대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분할 매도로 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장 초반에 9시 반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9시 반에도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이거 2개가 좋은데 보시다시피 9시 반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 분위기가 좋은데 제약은 이 밑에서 받쳐주는 호가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 강력한 상태에서 이거 2개가 오름에도 보합에서 거래가 되길래 찔러 넣었는데 오늘 제약에서 수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일단 윗꼬리를 안정적으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또 며칠 쉬다가 갑작스러운 급등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밀리지 않고서 한 35만원 이상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또 몇 주 동안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던 종목에서만 집중을 했는데 새로운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원래 보던 종목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한국카본도 장 초반부터 갭상승이 뜨더니 여기서 회복해 주는 거 보고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더 이상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올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양은 기본적으로 5일선 위에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늘같이 장 초반처럼 계속 최고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실패하긴 했지만 또 상승할 때는 항상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캔들만 5일선 위에서 계속 예쁘게 마감해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봤던 게 보령제약이랑 앞타바이오가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장중에 여러 번 공략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오를 때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외출 준비하고서 바쁘다 보니까 여기선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도 보시다시피 계속 시초가 고점을 지켜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을 했습니다. 좀 매수하자마자 반응이 나오긴 나왔는데 밑에 매수 대기 효과가 가볍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부족해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중요한 자리는 그전 고점인 38,800원이 되겠습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이 근처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시초가에서 1%에서 3% 정도 작게만 밀리고서 상승한 구간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좀 지독한 캔들이 뜨는 게 아닌 이상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지독하게 뜬다면 포기해야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령제약도 올라온 자리에서 크게 이탈이 되지 않아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오늘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집중해서 보긴 봤지만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노려보는 자리가 있었지만 올라가다가 실패. 근데 이때도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0.1초 차이로 놓쳤습니다. 매수를 놓친 다음에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지만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고점 근처에 있는 이상 이렇게 순식간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만 해주고 기본적인 원칙, 시초가 위 그리고 장중에 최고점 근처 이게 신고가가 돌파해서 21,650원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핫했던 고바이오랩 마지막에 상한가 풀리면서 이렇게 19%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현재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으며 또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근처에 있습니다. 2배 뻥튀기 된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을 물고서 이런 식으로 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도 고바이오랩이 6,700원. 일단 거래대금과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이게 무엇을 하는 업종이든 간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캔들이 나오거나 거래대금이 뚝 끊겨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촌도 거래대금이 정말 굉장했는데 뚝 끊기자마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꾸준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3천억 이상 나온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한다고 다른 종목들은 잘 신경 쓰지 못했는데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 뭐 그 전에 항상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 선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들 따로 관심 종목 만들어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종목이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힘없이 이탈하는지 그것만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지금 증시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만이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캔들로 꾸준히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 뒤부터 적은 양봉이라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밀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좀 힘든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